이해됐죠?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영상을 보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뒤에 내용은 이상 교생쌤의 유리수의 곱셈 수업이었습니다. 끝나니까 그만 볼게요. 자, 결합은 뭐라고 했죠? 두 개를 계산을 먼저 해. 괜찮아. 이렇게 세 수의 곱셈에서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해보면서 성립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인데 앞에 걸 먼저 계산한다고 했죠? 그리고 곱하기 플러스 4. 이거는 자, 앞에 거 음수 곱하기 양수 부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 곱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플러스 4가 되고 자, 이걸 또 하면 자, 두 수의 부호가 또 다르죠? 음수 그리고 6, 4, 24까지 하면 끝나요. 자, 이제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중괄호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 자, 하면 마이너스 1 일단 그대로 있고 곱하기 두수 부호 같죠? 플러스 절대값 곱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2 해주면 두수 부호 다르죠? 음수 그리고 2 곱하기 12는 24. 똑같죠? 이렇게 유리수의 곱셈에서 세 수의 곱셈을 할 때 앞에 거 이웃단 두 개를 먼저 곱하든 뒤에 거 이웃단 두 개를 먼저 곱하든 그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즉 그 결과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성질을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하자면 유리수의 곱셈에서 세 수 A, B, C가 있을 때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고 이걸 우린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A 곱하기 B를 먼저 하든 B 곱하기 C를 먼저 하든 그 결과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걸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유리수의 곱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필요한가요?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왜 배우냐면 우리가 그냥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것보다 그 두 법칙을 사용했을 때 훨씬 간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선생님이 공감시켜 줄게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쓰고 자, 앞에서부터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해주죠? 해주고 두 숫자 부호 다르죠? 마이너스 그리고 5, 20분의 3이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자, 약분 해주면 자, 마마 풀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됐어요. 자, 이건 앞에서부터 계산을 한 거였고 이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10분 활용해서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를 똑같이 써주고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5. 이거는 자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마이너스 6분의 5 먼저 계산해주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약분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5분의 2랑 플러스 4분의 3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자, 우리 두 숫자의 순서 바꿔도 계산 결과 안 바뀐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곱셈의 교환 법칙 이용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고,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곱셈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주면 약분 너무 많이 된다. 바로바로 많이 되죠. 그쵸? 그럼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부호 같으니까 양수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약분돼서 바로 플러스 4분의 1인 걸 계산할 수가 있었죠. 지금 선생님이 4줄로 써서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2랑 마이너스 6분의 5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해 준 거예요. 즉 원하는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해 준 것 뿐이고, 그러니까 약분도 바로바로 많이 됐고 마지막 계산도 바로 플러스 4분의 1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됐죠. 지금 당장은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문제처럼 세수 이상의 숫자를 곱하는 유리수의 곱셈에선 절대값을 곱하고 부호를 정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두 개 하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좀 번거롭지 않나요? 부호 정해줄 때? 그래서 선생님이 부호 정하는 팁을 알려줄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수 이상의 유리수의 곱셈에서 음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그 곱셈의 결과는 양수가 돼요. 반대로 음수가 홀수개가 있으면 그 곱셈의 결과는 음수가 돼요. 자, 예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볼게요. 우리 거듭제곱 기억나죠? 이게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라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건 음수가 몇 개죠? 3개죠. 그러니까 홀수고 최종 부호는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직접 해보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마마 풀 플러스 4 거기에 이렇게 마저 계산하면 양수랑 음수니까 마이너스 4이 8. 그래서 음수 맞죠? 마이너스 8이고,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건 뭔지 알죠 이제? 마이너스 2를 4번 곱해라.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곱셈의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럼 마마 풀 플러스 4. 자, 뒤에 거 두 개도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죠? 곱셈의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그럼 플러스 4. 이것도 마마 풀.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4죠? 이거는 깊게 생각 안 해도 플러스 16인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음수 4개였죠? 짝수개였죠? 양수. 맞죠? 이렇게 음수가 홀수개면
곱셈의 결과는 음수. 음수가 짝수개면 곱셈의 결과는 양수. 이게 왜 그렇냐면 결국엔 마마 풀 때문이에요. 자, 음수가 두 개, 음수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즉 유리수의 곱셈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먼저 아무 숫자나 계산해 줄 수가 있죠. 그때 음수끼리 다 계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음수가 짝수개 있으면 먼저 음수 두 개씩 곱해준다고 했을 때 다 빠짐없이 짝이 있어서 양수가 되겠죠. 모든 숫자가. 반면에 음수가 홀수개 있으면 두 개씩 음수를 짝지었을 때 무조건 음수가 한 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수 곱하기 음수 혹은 음수 곱하기 양수꼴이 돼서 결과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적용해 볼게요. 앞에 문제들로. 자, 여기선 부호 먼저 정해주면 음수가 몇 개죠? 두 개죠. 즉 짝수개.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예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 그럼 약분해 줄 수 있는 거 바로바로 다 해주고 그러면 플러스 4분의 1. 쉽게 계산해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자, 요것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음수가 몇 개죠? 한 개죠. 즉 홀수개. 한마디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럼 마이너스 24가 됨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오늘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58쪽 문제 2, 3번을 풀고 해설 강의를 봐주세요. 그럼 해설 강의에서 봐요. 모두 안녕.